안녕하세요. 몇 주일 전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돌연사를 한 사람들이 급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방송을 한 후에 2차 방송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해 놨었는데요. 다른 일이 일어나면서 제가 이 방송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늦었지만 방송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많은 분들이 맞았겠지만 아직도 맞으시지 않은 분들이 독감 예방 주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이 아직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날 난 기사를 보면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신고가 72건 나왔다고 하고 백신이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원래 이 뉴스가 시작되고 난 바로 후에 제가 방송을 했었고 그때 의협에서는 독감 예방 접종일을 일주일 잠정 유보를 하자는 말을 했었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의 의사선생님은 백신은 문제가 없다. 계속 독감 예방 접종을 하자라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대립된 오피니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사와 공중보건 정책자의 판단이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10월 23일 방송을 했고 저도 1주에서 2주 동안 독감 예방 주사를 좀 보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말을 끝부분에 살짝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약하게 말을 했다고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보류하자는 말을 끝부분에 넣고 약하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의협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에 계시는 의사선생님과의 생각과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중보건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빙성이 있게 독감 예방주사로 사망을 한 거라고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공중보건 정책을 하시는 분은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찝찝하니까 증거자료는 없지만 찝찝하니까 좀 증거자료가 좀 더 나올 때까지 1주 정도면 되니까 1주에서 2주 기다려보자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의협이나 정은경 의사선생님이나 저나 다 이 독감 예방 주사가 정말로 환자들을 사망하게 했다고 믿기는 어렵다는 생각하에 말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독감 주사 후 사망에 대한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독감 예방 주사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고 알러지, 아나필락시스 정도에 대한 강의를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쓸데없는 15분의 강의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감 주사로 인한 사망 가능성 원인은 몇 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알러지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 반응이고 이런 거는 입이 붓고 기도가 온다거나 숨을 못 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고 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알러지 반응 아니면 알러지 반응의 종류에 대해서 다 리뷰를 한 게 그런 말을 간접적으로 해주기 위해서였고요. 증거가 없는데 이게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 대놓고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독감 예방 주사로 사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욤바레 신드롬이라고 해서 제가 벌써 독감 예방 주사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이야기가 된 건데요. 이거는 점점 사지가 마비가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고 급사를 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지금 신문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급사를 했죠. 증상이 별로 없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죽었다더라라는 식 아니면 목욕탕에서 있는데 죽은 채 발견됐다. 다 증상이 없이 갑자기 돌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러지 반응 그리고 기욤바레 신드롬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은 거는 급격한 전해질 문제로 일시적으로 갑자기 심정지가 돼서 죽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갑자기 사망을 안 하고 부정맥이 오면서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을 때 첫 번째 응급실에 온 피검사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망 원인은 이 독감 예방 주사에 누군가가 독극물을 첨가를 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쉽게 부검해서 독극물 검사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망한 젊은 학생이 이런 독극물이 발견된 게 이야기가 나중에 됐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음모론이 있기는 한데, 음모론은 둘째치고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올해에 이게 상온 노출, 그리고 하얀색의 백색의 물질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공정, 배송, 관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때 같이 공정이 되었던 그런 물품들을 다시 소환을 해서 성분 및 품질 조사를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 방송을 한 후로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이야기가 됐고, 의사로서 일단 무슨 문제로 됐는지 모르니까 일주일 정도 아니면 2주일 정도 잠정 보류를 하자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질병관리처에 계신 분은 벌써 거기에 대한 정보가 발표는 안 했지만 가지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신빙성이 없다 해서 바로 독감 예방 주사를 실시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겠죠. 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방송에 말을 되게 조심하게 했는데, 그때 더 조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굉장히 유행을 타는 사회입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12월 달에 길거리에 나가보면 올해 겨울에 어떤 옷이 유행하는지 쉽게 알 수 있죠. 모든 사람이 그거 입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반면에 미국에 오면 어떤 겨울철에 바깥에 나오면 사람들이 다 제각각의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한국은 굉장히 많은 유행세를 타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독감 주사 후 사망한 보도가 나오면 독감 예방 주사 후에 사망한 사람들이 모두 다 독감 예방 주사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도 사망을 했다고 보고를 할 것이 너무 뻔하게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굉장히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한 부분이 여기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것과 연관을 짓는 것이 꼭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1년 사망자 수가 2019년에 29만 5,100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808명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8명이 다 병원에서 중병으로 계속 병치레를 하다 돌아가시는 건 아니죠. 이 중에서 돌연사도 꽤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하루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돌연사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월 28일까지 독감 예방주사가 총 1644만 건의 독감 예방주사가 접종이 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접종을 한 부위에 통증이 있었던 사람들은 1551건밖에 보고가 되지 않았거든요. 독감 예방과 상관없이 평균 하루에 808명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3일 동안 아니면 4일 동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중에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돌연사가 된 사람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의 일치로 무조건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돌아가셨다는 거를 인과관계로 엮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거기에 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을 해야긴 하지만 단순히 그걸 맞고 사망을 한 사람들을 원인과 결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독감 예방 접종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거를 방지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자료를 보여드리는데요. 감염학회 논문을 보면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은 소아에서 독감으로 인해서 중환자실 입원 확률이 74%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소아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은 소아를 비교를 했을 때. 자, 그리고 CDC 총계를 보면
플루 백신, 그 독감 예방 주사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440만 건의 독감을 방지를 했다고 추정되고 있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의원과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를 230만 건을 감소를 시켰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으로 인해서 입원하는 경우를 5만 8천 케이스를 줄였고, 독감 예방 접종으로 독감으로 인한 사망을 3,500명을 줄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들과 안 맞은 사람들을 계산을 해서 나오는 통계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겨울철에 독감으로 인해서 의료인을 만나게 되는 확률을 40%에서 60%가량 줄여준다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죽음이나 아니면 위험도를 줄여준다는 그런 보고들도 나와 있고요. 이 논문을 보면 6,735명의 환자를 봤을 때 평균 67세였는데요. 독감 주사 접종 환자에서는 심혈관 문제 발생률을 36% 줄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은 3,034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독감으로 인해서 일반 병동으로 입원한 수치가 56%, 중환자실로 옮겨진 확률이 41%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확률을 59% 감소를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은 뭐 또 음모설을 가지고 그런 거는 뭐 그냥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따르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벌써 제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영상도 찍었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해마다 저도 맞았고, 저희 지금 현재 12살 된 쌍둥이 아들도 해마다 맞았고, 아내도 맞았고, 저희 부모님들도 해마다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를 믿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모든 의사들이 권장을 하는 것을 믿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믿거나 아니면 의사를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시길 권장합니다. 저도 맞았으니까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